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방문 판매업체, 탁구장, 교회를 거쳐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탁구장과 방문 판매업체 관련한 집단 감염의 확산세는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역 감염으로 인한 가족 간 감염이 늘어나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4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입니다. 국내 감염 43명 중에서 40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20명, 서울에서 12명, 인천에서 8명, 경남에서 2명, 강원에서 1명 이렇게 확진이 됐고 사망자가 2명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40명이 다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거제부터 한번 볼까요? 예. 거제가 순수 국내 발생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2명 더 늘어서 35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8명이 더 늘어서 43명 이렇게 예. 점차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나쁘다고 하는 거는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위험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방송에 나오지만은 업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울 예. 정도로 너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확산세가 빨라서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곳곳에서 깜깜이가 있고 또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긴장이 매우 이완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교기약이라고 하는 등 이런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지 않은 수치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깜깜이 감염이 10명 중 1명에 지금 달한다. 9%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최근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점인데 각각의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깜깜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를 모르는 게 이제 9%라고 말씀하지 예,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1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추적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들도 깜깜이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깜깜이 전파를 시킨 본인은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아주 경증이거나 이러니까 본인이 깜깜이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양상으로 볼 때 방문 판매 등을 통해서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특히 80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치명률이 26%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깜깜이 전파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가 고위험이라고 보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보통의 병원, 집단 수용시설 이런 곳이 언제든지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향후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저리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 4가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이제 대한의학회지에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최근에 이게 이제 영남대 병원에서 약 11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N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네. 상당히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입원하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입원 당뇨병을 가지고 기저질환으로서 당뇨병과 심장 손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고위험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입원하실 때 37.8도 이상이 되는 고열,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92% 미만인 예. 이 4개, 그러니까 당뇨병, 고열, 낮은 산소 포화도, 심장 손상 중에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중증도로 진행이 되고 4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증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영남대 병원 측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을 내원을 할 때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증도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탁구장발 감염이 진짜 탁구공처럼 여기저기로 튀고 있는데요. 광명의 어르신 복지시설에서도 6명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용인의 교회에서 19명, 그리고 송파의 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구장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지긴 했는데 이게 네트가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거리두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약간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접 접촉을 하니까 예. 요즘 당구장이 복식은 웬만하면은 못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탁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리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확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분비물에 다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땀이 되었던 뭐 호흡기에서 나오는 비말이 되었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들이 탁구공을 만지면서 탁구대도 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탁구공이 나에게서 저쪽으로 서버를 한다고 또 저쪽에서 탁구공을 만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탁구대를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눈, 코, 입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고 해서 탁구장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탁구장이 상당한 그런 어떤 사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탁구공을 통한 전파, 그다음에 탁구대를 통한 전파, 그다음에 눈, 코, 입을 만지는 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다소 위험을 더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된 집단 감염도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있는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 리치웨이 여기와 관련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중국 동포 교회에서의 쉼터도 굉장히 좀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소규모로 계속해서 좀 전파가 되고 있는 이 양상, 탁구장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끊어내려면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발생 양상을 보건대는 수도권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깜깜이나 조용한 전파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지역 사회 내 바이러스 농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히려 더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오히려 고위험 시설 위주로 해서 네. 향후에 희생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간 것처럼 지금 봉쇄 전략을 하기에는 수도권에 너무도 어려움이 있어서 네. 오히려 희생을 낮추게 되는 그런 완화 전략으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깜깜이 전파나 광범위한 형태의 전파가 일어나 있고 또 역학조사가 추적을 하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나 뭐 이런 곳들을 위주로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좀 사전 검사를 통해서 좀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긴 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조치보다도 지금은 그래도 고위험 시설 위주로 좀 더 고령층이 많은 곳이나 뭐 이런 곳 위주로 또 먼저 좀 차단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깜깜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깜깜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위험 시설 위주로 해서 선제적인 차단을 통해서 희생을 줄이는 쪽이 지금 좀 더 무게 중심을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번 주에 일단은 휴게소하고 인력사무소, 한바식당, 그리고 고시원 쪽방촌 이런 곳들에 대한
선제 검사에 나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쉽진 않겠지만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선제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K 방역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 한 달 이내에 지금의 기조를 우리가 확실히 잡지 못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K 방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K 방역이 지금 뭐 사망의 기로에 서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방역 컨트롤 타워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볼까요? 심각 단계인데도 학생들이 지금 등교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경계 단계나 관심 단계 뭐 이런 정도로 과해서 주의 단계나 이렇게 단계가 떨어졌을 때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 단계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가 있는 게 방역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속적으로 방역과 경제 문제가 충돌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나 이렇게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거기다가 생활 속 거리에 두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긴장이 이완이 되어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역 컨트롤 타워가 계속 지금의 기조 내지 지금의 인식을 갖고 있는 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금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